네, 오늘도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M7 상황 먼저 체크를 해 보시죠. 7개 기업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가장 눈에 띕니다. 테슬라는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반면 엔비디아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주의 투심 오늘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에서는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3%대 올라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안에서 저희는 테슬라와 함께 엔비디아의 최신 이슈, 어떤 것들이 시장을 흔들었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먼저 만나보시죠. 상승 탄력 받아가나 싶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줄 반등은 언제일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잡음이 생기고 있는 건지 주가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 시작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한 오후쯤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의 모델 S가 주행 보조 결함 때문에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이 사고가 있었죠.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2024년도 9월에 모델 S,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FSD, 이 완전 자율주행 5단계가 도입된 차였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 일가족은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 모델 S를 홍보하면서 아마도 사람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한 건데요. 이 맥락이 이어지는 이슈가 프랑스에서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테슬라의 과대 광고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만약 4개월 안에 시정하지 않는다면 하루 동안 이렇게나 많은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대 광고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이슈는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 부진이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유럽 내 점유율은 1.2%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했던 요인은 유럽 내에서 전기차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점입니다. 유럽 내 자동차 판매 전체적으로 1.9% 오른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사실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유율 자체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가는 이 점유율을 받아내주진 못했습니다. 주가 장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이 시간 유지하면서 오늘은 327달러선 지켜내며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 밝혔다는 점 체크하겠는데요. 하지만 이 반등을 뚫어주려면, 이 노이즈를 뚫어주려면 더 확실한 반등 재료가 필요하겠죠. 어떤 이슈 나오는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엔비디아 톱파보시죠. 엔비디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큰 폭으로 올랐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두 종목 모두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뚫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장중 차트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4% 넘게 올랐고요. 장 초반부터 약간은 흔들렸지만 계속된 고점 유지하면서 154달러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사상 신고가였던 149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15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한 건데요. 루프 캐피탈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250달러 선까지 올려 잡는 모습이네요. 그럼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목표 주가 상향이 이루어졌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루프 캐피탈에서는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와 함께 주요 기술 기업이 GPU와 가속기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루프 캐피탈에서는 2028년 GPU와 연산장치 그리고 CPU와 연산장치 그리고 GPU에 대한 지출이 약 2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컴퓨팅 인프라가 15%라면 앞으로 50%에서 60%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시장 확대 자체를 예언하기도 한 건데요. 특히 엔비디아를 향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느냐. 엔비디아가 만약 이전에 내놓았던 가이던스를 달성한다면 시총 6조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5년에 출하될 GPU는 650만 개에서 내년에는 750만 개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투심이 좋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전체적인 국장 흐름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미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